네, 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좀 반등이 나와주길 바랬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을 겪었습니다. 물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의 낙폭은 아니었지만 지금 정말 간절하게 정말 단 1%의 반등이라도 바라고 있는 만큼 시장 정말 차갑게 얼어붙을수록 이 투자자들의 심리도 계속 같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금 공포감이 역대급으로 조성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는 특히 이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신용매매 물량의 반대 매매가 쏟아지면서 아침에 좀 크게 흔들렸다가 이러한 물량이 좀 소화되고 나서 잠잠해진 후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늘 조금 마이너스권에서 좀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외인 기관이 개인의 투매 물량을 받아냈다라는 점인데요. 계속해서 골드만삭스의 뷰도 그렇고 UBS도 그렇고 이 하이닉스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런 수급이 좀 변동성이 진정되면 언제든지 들어갈 의향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계속해서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컨콜을 발표한 삼성전자, 일단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2.4% 상승하며 거래 마쳤고 어제 컨콜 실망감이 있었던 하이닉스와는 반대로 오늘 그래도 주주들이 좀 만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LG엔솔도 실적을 공개했는데 사실 실적 자체는 좋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부진했는데 컨콜에서 이제 ESS 쪽으로 하반기에 흑자가 기대된다라는 소식이 공개되면서 5% 급등에 성공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안에서도 2차 전지 종목들만 이렇게 강한 움직임 보인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이외에도 포스코 퓨처엠이나 삼성 SDI 같은 종목들도 오늘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제 포트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사실 정말 포트 보기 싫은 장이긴 또 합니다. 총수익률이 마이너스 14%까지 밀렸고 개별 종목들 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도 마찬가지로 계속 좀 하락률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일절 대응하지 않았고요. 기업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공포 그리고 센티멘트의 훼손 이 정도로 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 확인하시죠. 오늘 장 저희 시선은 버티기 힘든 심리 싸움입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도 그렇고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 다 낱낱이 살펴보면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훼손된 것은 여전히 아니다. 다 단단한 기업들인데 지금은 정말 심리 싸움이 극에 달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계속해서 이 힘듦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강탈 출발할게요. 네, 목요일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떨어졌던 시장이고 대체 언제쯤 시장이 반등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용준 송필호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또 여러 가지 군사적 충돌 소식이 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또 미국이 이란에 습격했다라는 소식도 공개가 되었고 국제유가가 이제 8%까지 장중 급등을 했었고 브렌트유까지 종가 90달러대 기록을 하면서 유가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좋지 않은 게 계속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라는 건데 어쨌든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 국내 시장에서는 유가 관련주, 방산 관련주, 해운주들, 이제 글로벌 운임 지수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런 쪽에 대한 시선이 조금 단기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선 갖고 계신지 이용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우선 그 증시를 크게 다루는 세 가지의 요소가 방금 말씀 유가하고
환율, 그리고 금리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는 이번에 동결됐다고 말했기 때문에 금리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사라진 것 같고, 여기 핵심은 이제 환율과 유가인데 환율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전쟁이 장기화될까라는 우려, 그리고 일하는 땅이 넓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여기 핵심은 유가가 이제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방산주, 해운주, 원유 관련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 또 생각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는 뭐 단편적으로는 올라갈 것 같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지금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유가, 정유, 방산, 해운주를 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절대 예전처럼 올라가지 않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사람의 심리가 녹아있기 때문에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과거에, 그러니까 올 초에 있었던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란과 뭐 이스라엘의 전쟁일 때는 유가가 폭발적으로 올랐지만 지금은 그런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 다시 말씀드리면 실적이 나오는 방산주는 어느 정도는 저는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즉 주가는 실적을 보는 뭐 그림자 같은 거니까. 하지만 정유주나 에너지주, 해운주들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느 날 갑자기 MOU를 체결하고 어느 날 갑자기 화해를 한다 그러면 급락이 나오는 게 유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방산주는 보되 유가나 해운주는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언제 올라갈 거냐 생각하신다면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 특히 AI 기업들의 조정이 진정돼야 되고요. 마지막은 유가가 안정돼야 되는데, 유가는 오른다 하더라도 80달러 선이니까 이 세 가지가 안정되면 주가는 저는 다음 주부터라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단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저걸 중장기로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어쨌든 좀 탄탄하게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 주셔서 방사는 괜찮은데 나머지 정유와 해운은 좀 단계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도 볼 텐데요. 일단 2차 전지 3사, 배터리 3사의 실적이 공개가 되었고 흑자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LG 엔솔은 마이너스 77%고 삼성 SDI가 800% 넘게 상승했고, 또 SK 이노베이션도 100%대 상승을 꾀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배터리 쪽에서 지금 좋은 실적이 공개가 됐고, LG 엔솔의 컨콜도 내용이 좋았다 보니까 오늘 좀 이렇게 주가상 반응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주가의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가 궁금한 게, 그냥 단순히 실적이 좋아서 나왔다, 아니면 뭐 턴어라운드의 신호탄이다, 아니면 반도체가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그 수급이 일부 이쪽으로 들어갔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송필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어제부터 보면은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들을 보면은 이제 하반기에 2차 전지 종목들의 실적이 호전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미국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되고 있지만요.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는 최근 유가가 상당히 높죠.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주요 국가들의 전기차 판매는 지금 매달 5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요. 중국도 증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 동남아 국가들 다들 보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전기차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을 제한 전기차 판매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들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하반기에 ESS 쪽에 매출이 30% 이상 고성장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중국의 LFP 배터리를 지금 규제를 강화시키면서 그 자리를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앞으로 차지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여러 여건을 봤을 때 전기차도 살아나고, 그다음에 ESS용 배터리도 지금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배터리 관련대로 실적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2차 전지는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제 서서히 돈이 여유가 있다면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근데 사실 ESS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 뭐 전기차 매출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특히나 좀 반응이 나왔던 건 어떤 뭐 수급의 시속 게임 때문인 건가요? 야, 반도체에 대해서는 실망감도 상당히 많죠. 변동폭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지치죠. 제가 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짜리 보면은 현기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좀 이제 그 수급이 쏠린 것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저는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추가적인 답변까지 들어봤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용준 의원님의 오늘의 네. 관심 섹터부터 공개하도록 할게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은 사실 호재가 정말 많거든요. 오늘도 좀 강한 모습 보였고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네. 두 종목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ODM, OEM 업체들이 있죠. 뭐 이제 브라질에 방문한 네. 실리콘2도 있죠. 화장품은 사실 우리가 미국 매출이 성장할 때 굉장히 많이 올랐던 섹터인데 이제 유럽 그리고 맞아요. 남미까지 맞아요, 좀 맞아요. 시장이 성장의 그 활로가 열리면서 좀 많이 기대가 실리고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또 많이 안 빠지잖아요. 맞아요. 계속 봐야 될까요? 그 앵커님이 이제 헤드라인을 준 건데 오늘 기사에 보니까 상승장의 끝을 단정하지 말자. 왜냐하면 은행, 보험, 화장품주가 를 주목할 때라는 기사가 있어요. 물론 반도체가 나중에 다 올라갈 거라는 것은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지금 조정을 단기적으로 받고 시장이 급등락이 심해질 때는 실제로 실적이 있는 종목, 지금 말씀드렸던 은행, 보험, 화장품주를 보시는데 오늘 보니까 화장품주의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대표적인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 모토가 종가 베팅을 하는 전문가잖아요. 오늘 사서 내일 올라주는 종목이 무엇냐에 대한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종목이 바로 저는 화장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화장품주가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적이 나와 있는 화장품주, 오늘 수급이 들어온 화장품주를 말씀드릴 테니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봤더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증시죠. 그 증시에서 화장품주가 대안이 된다는 또 기사가 나와 있고 국내 증시가 최근에 뭐 어제, 그제 다 서킷 브레이크가 하방으로 굉장히 걸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화장품주는 주목해야 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중국 소비도 굉장히 좋아져 있고 방금 말한 것처럼 면세점 실적, 또 북미, 남미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실적 발표하고 급등이 나온 종목들 중에 한 번은 보셔야 된다. 저희 탑픽은 아모레퍼시픽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아모레퍼시픽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국과 유럽에서 대박이 터졌고 오늘 실적이 2분기 영업 실적이 53%나 올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판매 호조, 사업 성장, 호실적이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는데 저는 좀 심플한 것 같아요. 기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종목이 기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자리인 정고점을 단기적으로 돌파하는 자리가 나와 있고 오늘 거래대금도 들어와 있고 오늘 실적 발표도 했잖아요. 근데 네. 실적 발표는 보통 중기적인 재료는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 정도 보는 단발적인 재료긴 하지만 아모레퍼시픽 내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애프터에서 보니까 3시 반이거든요. 3시 반에 13만 4천원을 찍고 좀 하방이 좀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이 정도 하락은 저는 크게 개의치는 않는데 막판에 고개를 살짝 들어서 끝났다는 거는 혹시라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 8시에 프리마켓 시작하니까 아모레퍼시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맥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코스맥스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이 좋은 게 차트로 보면 코스맥스도 오늘 실적도 잘 나오고 KBTF 우리 정상의 브라질 순방에 대한 이슈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차트적으로 음봉 뒷골이잖아요. 그래서 자리는 다 나쁘지 않으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내일은 아모레퍼시픽을 먼저 보고 그리고 중장기로는 코스맥스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좀 거래가 붙으면서 네.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흐름이 좀 연속적으로 나와줄지 저희가 기대를 해보면서 화장품 섹터 이야기 마무리 지어보고요. 조선도 한번 보겠습니다. 송필호 위원님의 관심 섹터가 바로 조선인데 조선도 화장품 못지않게 지금 호재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쪽이거든요. 네. 특히 그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뭔가 지금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 또 수주도 지금 역대 최대 수주예요. 지금 뭐 고부가가치 조선에 대한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집중을 못 받았었거든요. 조선은 한번 좀 갈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자, 오늘 시장에서 조선주가 강세를 보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종목을 좀 관심 가져야 되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앵커님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한미 간의 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오늘 시장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미국 현지 이제 선박업체에게 인공지능 기반으로 그다음에 조선소 현대화 사업을 지원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HD 한국조선해양이 강세를 보이면서 조선주 주도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인가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워싱턴에서 한미 조선 그 협력 센터가 공식으로 출범을 했죠. 그러면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조선주에게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주도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신조선가도 강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발 LNG선하고 탱크선 발주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 조선업체들은 2029년까지 일감을 이렇게 건조할 물량을 지금까지 거의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미 조선협력으로 MRO와 그다음에 군함까지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조선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근 이제 조선업체가 새로운 사업을 하나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육상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지금 그 주민들이 반대가 많으니까 해상에다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해상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건립하는 특수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상 데이터 센터가 조선업계의 새로운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조선 3사 실적 발표를 보면요.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우리나라 조선 3사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2조 7천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실적이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하반기에도 LNG 운반선하고 그다음에 고가 선박들의 이제 건조가 이어질 경우는 하반기에도 실적 호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것은 HD 한국조선해양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사업을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건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실패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상태이죠. 그런데 2분기 실적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 같은 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태국의 호위함 4조 정도 되죠. 그 호위함 수주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태국의 그 수주가 되면은 또 하나오션도 뭐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대한조선이라는 종목은 이제 주로 원유 운반선을 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전쟁의 수혜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조선 같은 것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지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선 이야기 좀 자세하게 해주셨고, 뭐 실적도 좋고 신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 종목들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뒤 이제 관심주 알아보고요. AS 들어가 볼 텐데요. 이용준 위원님의 금호건설 한번 보시죠. 오늘 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진짜 본격화될 것 같다라는 뉴스가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LH에서 호남 반도체 쪽에 조사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라는 소식이 공개가 됐었고, 뭐 삼성 임원들도 호남에 내려왔다 이런 카더라도 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테마주인 금호건설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조금 단기적으로 볼 텐가요? 네, 우선 볼 때가 됐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고가 대비해서 뭐 38% 상한가를 3번 이상 갔던 종목인데 확실히 대장주는 한 번에 죽지 않는다 생각하는 게 오늘 또 상한가 들어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상한가 갔던 종목이 오늘 다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됩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처음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 나왔을 때 대장주가 금호건설이었거든요. 이렇게 올랐고 제가 말씀드렸고 내려
내려오고 오늘 다시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대장주는 한 번에 죽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왔다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은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재료 나는 게 재료 처음 나올 때 급등 나오고 실행될 때 또 한 번 급등 나오는데 지금 실행에 대한 이슈가 있고 반도체 클러스 조성계획 수혜 기대감으로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중에 대장은 제가 말씀드린 금호건설 내일도 장 초반에 흐름 굉장히 잘 나올 거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제 좀 더 계속 종목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금호건설 리뷰 도와드렸고요. 대원전설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잘 나왔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 공개했고요. 일단은 그래도 박스권 하단까지 지금 다시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기회로 판단하십니까? 지금은 공략을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세선이 깨졌잖아요. 제가 이제 대원전선이 가장 좋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대한전선보다도 대원전선, 가온전선보다도 대원전선 말씀드렸던 게 차트적으로 추세가 제일 좋았었는데 어제 서킷을 못 이기고 이제 크게 밀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원전선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뭐 지금 사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추세의 전환을 좀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 제가 대원전선을 되게 좋게 봤던 이유는 다른 전선주가 약간의 잔파동이 있을 때 상한가를 척척 가졌던 종목이고 추세가 어제를 빼고는 다 상방으로 열려 있었는데 어제 투매가 나와가지고 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공략하기보다는 지금 지지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지지 라인 9,000원 정도를 받는 걸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들어가실 분들은 완전히 추세가 돌려지는 12,000원 이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는 여전히 좋습니다. 전선 변압기 강세가 이어지나 LS 대원전선을 주목하자. 그러니까 많은 전선주 중에는 원픽은 대원전선. 단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전선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AS 송필호 의원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GNC 에너지도 한번 볼게요. 뭐 이 종목은 워낙에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일단 고점 대비해서 지금 계속 좀 밀리다가 오늘 3%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자리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제 입꼬리가 좀 달렸죠. 장중에 17%까지 올랐다가 좀 입꼬리가 달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거래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제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는데요. 결국은 데이터 센터는 우리나라 계속 건설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GNC 에너지의 비상발전기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관심 가져도 다시 한번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관심 가져도 된다. GNC 에너지 말씀 주셨고요. 한국콜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시나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7월 초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기회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지금은 좀 나가야 될 텐가요? 한국콜마가 화장품 관련 중에 가장 대장주로 먼저 움직였죠. 실적 기대감 때문에. 그다음에 선크림 또 대장주고. 그럼 노웨알 또 ODM 받았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먼저 올랐다가 최근에 충분하게 또 조정받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애들 보면은 아모레퍼시기나 LG 생활건강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먼저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보면은 저점 매수 전략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나 저점 매수 가능하다라는 판단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주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용준 의원님께서 오늘 화장품 섹터 들고 오셨는데 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종목 들고 오셨네요. 네, 화장품주 한번 보시면 좋은데 LG 생활건강도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일 LG 생활건강도 아모레퍼시픽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는 신한증권에서 LG 생건에 대한 기사를 냈었는데 영업이익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 나왔고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다. 그리고 목표가를 상향한다. 27만 9천 원에서 33만 원까지 상향한다라는 기사가 있고 지금 뭐 목표가는 말대로 목표가일 뿐이지만 오늘 거래대금이 들어와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도 빛을 발하고 있는 화장품주의 탑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저 오늘 사실 고민했어요. 아모레퍼시픽과 LG 생건 두 종목
고민했는데 둘 다 괜찮은데 LG 생건도 지금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 있고 상승률로 보면 아모레 퍼시픽보다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윗골이 달렸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냐 볼 수 있겠지만 바닥에서 올라간 거거든요. 차트를 길게 보면 이제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LG 생건 내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 영업이익이 444억 흑자 전환했다는 기사가 있으니 기사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내일 시초가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우선 상반의 저항 라인인 33만 원까지 보시고 만약 내려오게 되면 27만 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하락보다는 상승 나올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고 아모레 퍼시픽, LG 생건 두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생활건강 말씀 주셨고요. 오늘 급등했는데 추가적인 상승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송필호 위원님인데요. 요즘에 좀 핫한 종목입니다. 바이오 쪽에서요. 네, 오늘 셀트론을 좀 가져봤는데요. 셀트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이제 바이오 시밀러 탑픽이라 보시면 되겠죠. 이 종목 같은 건 2023년도에 셀트론 헬스케어를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통합법인이 완료가 됐죠. 그러면서 자가면역 치료제, 그다음에 종양 치료제 의약품을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이제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개발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11개 품목을 지금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통하여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죠. 이 기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글로벌 임상하고 신약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기사가 많이 나오죠. 신약 개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차세대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이라 할 수 있는 4중제 비만 치료제를 후보 물질을 올해 안에 공개하겠다 그랬고 내년 2분기부터 비만 치료제 임상을 시작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ADC 쪽에 후보 물질 4종목을 4개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임상 결과가 내년 초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신약 개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1조 4천억 정도 해가지고 4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500 정도 해가지고 86%나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진페테라 처방전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트루시마도 미국 시장에서 4개월 연속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일시적인 실적 호전이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 바이오 시밀러 관세를 2년간 유예시킨다 그랬죠. 그럼 이것도 셀트론에게는 호재입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 작년에 이제 그리고 올 봄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은 다 갔는데 셀트론은 유일하게 못 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이제 실적도 좋고 신약 개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거래가 수반되면서 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간 수급이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고점 돌파를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손절 라인은 18,000원 정도, 1차 목표가는 22만 원 정도 잡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손절 라인 18만 원이죠, 위원님? 네. 네, 목표가 22만 원, 셀트리온 알려주셨고요. 오늘 제 관심주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설명 바로 들어볼게요. 저는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네.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매매를 계속 통해서 이 시장을 경험해 보셔야 나중에 상승장 오면 남들보다 빨리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고 내일 오를 종목인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 2종목 정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 한 종목도 내일 오를 종목이 하나 있어서 이것도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삼성전자 언제 오를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지수랑 거시적인 안목을 설명드릴 테니까 제가 공개 방송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투자 해안 얻어가시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에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개 방송 소개해드렸습니다. 잠시 뒤 마스터 클래스 최태훈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이어갈 예정이고요.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최태훈 의원님과 함께하는 마스터 클래스 시간입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도 또 반등을 실패했습니다. 일단 지금 너무 다행인 것은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가 4% 정도 급등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스닥 그 선물 시장에서 미국 선물 시장에서 하이닉스 ADR 종목이 3% 정도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좀 바닥까지 왔는가. 계속 뭐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올라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 또 오늘도 많이 나왔고요, 아침에. 이게 좀 언제쯤 좀 청산이 될지도 궁금하고, 이제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사실 AI, 글로벌 반도체 메모리 전부 다 좀 계속 매도 포지션 잡았잖아요. 네. 이제 거의 다 매도를 완료했다. 한 90%까지 청산했다라는 소식도 좀 공개가 됐습니다. JP 모건으로부터. 내일이면 7월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8월 달에는 조금 웃을 수 있는 장이 나올 수 있을지 위원님께서 어떤 뷰 갖고 계실까요? 네, 8월이면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7월 달 역대급 급락을 기록한 한 달이었잖아요. 증시 역사상 가장 많이 내린 달을 꼽자면 2026년 7월 달이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떠안은 그런 7월인데 왜 이번 달이 그렇게 무서웠고 또 8월이면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은 저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은 비정상과 정상을 계속 반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우상향만 된다면 뭐 누구나 다 주식해서 누구나 다 노동을 하겠습니까? 다 주식해서 벌어먹고 살죠. 근데 이 시장이 이렇게 비이상적인 구간과 또 급등에 따른 또 과열 구간도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이 재미있게 흘러가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지금 시장이 왜 제가 기회라고 좀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로 시장이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반토막 난 종목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오늘 LG전자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60% 가까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를 비롯해서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한전선, LS일렉트릭, 삼성전기, LGCNS 제가 지금 나열한 종목들을 제외하고라도 정말 수많은 종목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2분기에 기록한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이 고점에서 많게는 60%에서 40%까지 이렇게 급락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열심히 낸 2분기 성적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될 시간에 오히려 초상집과도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대표 종목들, 업종별 대표주들의 12개월 선행 PR을 보면요. 대부분 5배 미만이에요.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를 예를 들어 보면 SK하이닉스가 현재 2분기에 60조의 영업이익을 냈잖아요. 증권사의 내년 12개월 선행 PR을 보면은 2.5배가 나옵니다. 내년도에 400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시장 컨센서스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시가총액은 지금 900조대입니다. 한 해에 400조를 버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900조대라는 것은 여러분이 언뜻 듣기에도 엄청나게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7월이 가고 나서 8월이 되면 주식들 비정상적에서 정상화가 될 그런 기회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시장이 저평가되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잘 아는 그 기업의 CEO나 대주주들 또 특수관계인들의 자사주 매입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나온 뉴스들 보셨을 거예요. 지금 하이닉스 ADR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뉴스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사재 50억을 들여서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이게 최태원 회장이 회장 취임 이후에 개인 사재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을 한 것은 첫 번째 경우라고 해요. 얼마나 저평가였으면 그렇게 사재를 털어서 매수했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SK 최태원 회장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 곽동신 회장도 50억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16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신뢰도 있는 경영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주어지게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도 IM금융지주, 현대엘리베이터, 유안타증권 같은 대형주 딴 종목들부터 신성ENG, 펩트론, TXR 로보틱스 같은 중소형주 딴 종목까지 모두 이 대기업 CEO들과 특수관계인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은 보통 주가가 바닥일 때 많이 나타나는 뉴스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고점에서 대한민국만 유독 급락을 거듭하면서 여론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금융당국이 굉장한 위기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규제나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나온 뉴스는 뭐 공매도 제한까지 검토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또 레버리지 ETF가 이 급락 변동성이 주범으로 지목이 되면서 그에 대한 2차 규제까지도 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얘기도 8월 달에는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코스닥의 프리미엄 승강제라던가 뭐 세제 지원 또 연기금을 통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같은 것도 충분히 나올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상황들이 모두 주가가 바닥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7월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요. 많이 힘드셨겠지만 다들 뭐 시장 참여자라면 누구나 좀 처참한 결과에 힘드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8월에는 준비가 되고 있다는 점을 조금 상기하셔서 우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8월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크는 역사상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오늘까지 하락하면서 3거래일 연속 급락을 보여줬다는 거, 투매는 3일이면 끝난다라는 그런 증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도 강력한 언더슈팅을 찍어줬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우리는 달라진 시장을 조금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시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달엔 그래도 웃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좀 찐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고, 뭐 레버리지 ETF에 대한 정부의 그 규제 정책도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쪽도 한번 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의원님께서 오늘 조선 섹터를 픽해 주셨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이 분기 기준으로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이외에도 뭐 실적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도 이제 실적 하이 예상이 되고 있고 조선은 또 실적도 좋은데다가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내러티브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섹터잖아요. 물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나중에 오를 때 또 미리미리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심 갖는 거 어때요? 네,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 3사 모두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주가는 고점에서 반토막이에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선 3사가 올해 3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단식 하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2분기 실적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분기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모두 3사 모두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 3사의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영업이익이 4조 7천억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장 초반에 반등할 때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집중한 종목이 바로 이 3사,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을 만들어준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필요한데 이들의 매수세가 가장 먼저 믿을 만한 종목으로 타겟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선 관련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실적 관련 종목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안 좋았던 분위기 탓에 계속 침체됐던 종목 안에서 먼저 반격이 만들어진다라고 봤을 때 가장 1순위 섹터를 꼽자면 저는 조선 섹터를 꼽을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요. 실적 이렇게 잘 증명이 됐는데 그럼 향후의 성장성이 정체된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가장 먼저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의 수주 확대가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LNG나 LNG선 같은 시장의
주요 고부가 가치 선박들에 대한 수주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 3사의 3분기, 4분기 실적도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건조된 함정을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법안을 개정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가장 큰 수혜를 대한민국이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해사청이 하나 필리조선소에 2조 3천억 규모의 국가안보 다목적선에 대한 건조 사업을 수주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이렇게 시장의 얘기가 소문이 아니라 확실하게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조선업의 호황은 완벽한 수주에 폭발했다는 기대감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전방 조선 3사뿐만 아니라 엔진단의 기업들도 지금 수주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엔진과 HD 한국 현대 마린 엔진 같은 이런 엔진사들은 지금 우리나라 선박뿐만 아니라 중국의 선박들도 수주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엔진의 75%의 수주가 급증을 하면서 이제 향후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향후 3.5년간의 일감이 가득 찬 이 엔진 분야에서도 우리는 이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지수 반등 구간에서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일 그런 기업들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엔진 관련 기업들은 지금 오버클럭 상태가 계속되면서요. 수주를 받아도 지금 당장 납품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실적도 크게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요. 전방업체인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한화엔진, 현대마린엔진까지도 올 한 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한 번씩 이런 종목들 체크해 두시고요. 지수가 반등 나올 때 이런 기업들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씩만 넣어두신다면 지수 반등에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섹터 소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조선 섹터에 대한 자세한 언급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주입니다. 전선주를 들고 오셨네요. 네, 오늘 전선주 실적이 나왔는데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이에요. 제가 에너지는 권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선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대한전선과 가온전선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추천 이후에 급등을 했다가 지금 7만 원에서 가격이 2만 원까지 다운이 됐어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주가가. 그러면 과연 2분기 실적은 어땠는가? 오늘 뚜껑을 열었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113%가 성장이 됐어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이 실적뿐만 아니라 이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수주 잔고가 사상 최초로 4조 원을 넘겼습니다. 특히나 이 수주 부분에 있어서는 질적으로 다른 수주가 좀 쌓였는데 과거의 저마진 수주는 지난 분기까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초고압 케이블이라는 고마진 부분의 성장세, 고마진 부분의 수주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마진 수주가 쌓여 있다면 결국엔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 이 수주가 인도되는 구간까지도 계속 실적이 크게 증가될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림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제가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위치들이 이런 위치들입니다. 올해 3월 달, 4월 달에 정말 많이 추천을 드렸고 그 이후로 7만 6천 원 부근까지 급등을 했는데 제가 추천드리기 이전 수준까지 이렇게 내려와 버렸어요.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해 있는 그런 구간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수주 잔고가 이렇게 늘었는데 일회성 수주 잔고가 느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밀려드는 수주를 감당할 수 있는 캐파를 확장시켰습니다. 지난해 공장 2개를 새롭게 증설하면서 물 들어올 때 제대로 노를 젓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구리 가격이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 크게 연초에 올랐잖아요. 구리 가격 상승은 전선주들에게는 축복과도 같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컬레이션 효과를 통해서 구리 가격 상승을 매출로 이연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향후 원자재 가격,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도 좀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이 기업은 지금 위치를 보면은 단기간에 크게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2만 원대 주가잖아요. 현재 위치에서 최소한 100% 정도의 목표 가격을 좀 잡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많이 내렸어요. 과매도 구간이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충분하고 실적도 탄탄하고 그래서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장이 정상화가 된다면 이런 종목 순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손절 가격을 하나 잡아드리면 계속 무너지면 어떻게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17,000원 정도 전 저점 2년 전 저점이죠. 두터운 저점인데 이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 한 계속 홀딩하시고 만약에 이 저점이 무너진다면 손절 이후에 다시 한번 관심 갖는 전략으로 종목 소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말씀 주셨고 이제 실적이 참 좋았는데 반대로 주가는 계속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밸류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서 주가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4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AS는 앞서서 언급 주신 조선 섹터 안에 있는 기업이고요.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역대급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고 HD 현대중공업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비중을 확대해야 될까요? 네. 네. 없는 분들은 좀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선 관련 기업들이 너무 오랫동안 침체됐습니다. 개인적인 전략은 어떻게 보냐면 삼전 믹스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전 믹스에 너무 많이 몰입을 하느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HD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알짜 종목들을 마구마구 던졌어요.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종목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실적주들 중에서 이런 종목들, 조선업종이나 뭐 방산주 그리고 뭐 원전 관련 기업들 중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역대급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만큼 빈집이란 얘기예요. 향후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 굉장히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버리고 떠난 종목 안에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설계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반도체가 성장할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광기 어린 매수가 지금 그쪽으로 쏠린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열세는 그 반대단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버리고 간 종목 안에서 대박주들이 좀 속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 코스닥 지수도 역대급 저점이잖아요. 지금 2년 전의 저점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코스닥의 알짜 기업들도 충분히 좋은 성적들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 된다라고 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가 저는 강력한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봐요. 아까 앞서서 시황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강력한 세제 지원이라든가 증시 부양 정책에 따른 효과를 본다면 분명히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나라를 과매도해야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턴이 된단 말입니다. 외국인들과 기관이 유턴을 했을 때 어떤 종목으로 매수할까를 따져본다면 실적이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는 이 조선업종 단에서 가장 실적이 눈에 띄는 HD 현대중공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분기에 영업이익이 120% 정도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데이터 센터 열관리 시스템으로 바다 위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부유식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한번 본다면 HD 현대중공업 이 위치에서 무리 없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AS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도 바로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또 1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야겠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다음 주는 또 어떨까? 이제 8월이 시작되는데 저는 8월이 메인이라고 봐요. 8월부터 10월 달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드셨겠지만 조금만 더 인내를 부여잡으시고 우리 8월 달에는 멋있는 반전, 권토중래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좋은 종목들 소개할 테니까요. 1시간 동안 또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소개해드렸고요. 시선 강타 오늘 제 픽 없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관망 포지션으로 대응할 예정이고요. 내일장 저희 또 내일은 정말 찐 반등 나오길 바라면서 내일은 주식 민원 처리반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